점잖아 보이는 사람이 불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사람은 점잖아 보여도 불륜 경험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저녁, 거실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누군가의 이름이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죠.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그저 가슴 속에만 감춰둡니다. 점잖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 평생 가족 위에 살아온 사람. 그런데 이상하지요. 어느 날부터인지 그 사람의 눈빛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휴대전화가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마음 한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노년의 불륜은 젊은 시절의 불장난과는 다릅니다. 그건 외로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그런 일이라니. 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은 허전함, 서운함, 그리고 미처 말하지 못한 그리움으로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오랜 배우자와 대화가 끊긴 지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밥상을 마주하면서도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 틈 사이로 낯선 온기 하나가 스며듭니다. 이해는 되지만 용납은 어려운 일. 그래서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겉으로는 여전히 점잖게 보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언제나 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노년의 불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보다 고독이 먼저 움직입니다. 둘째, 비밀보다는 이해를 갈망합니다. 셋째, 사랑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을 원합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누군가의 마음속 조용한 방을 열 듯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그 전에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마음을 기대고 있는가? 노년의 불륜은 불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더 오래된 외로움에서 피어납니다. 젊은 시절의 불륜이 설렘과 욕망에서 시작된다면 나이 들어 찾아오는 관계는 마음 기댈 곳 없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의 공허가 작은 대화 한 줄에도 흔들리는 거지요. 한 청취자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죠. 그런데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이 없어졌어요.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그냥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커피를 마셨는데 그 사람이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날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자꾸 그리워졌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며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노년의 고독은 몸보다 마음의 온도를 식혀버립니다. 오랜 배우자와 함께 있지만 대화가 없고 공감이 없고 그저 생활만 남은 자리에서 사람은 천천히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때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그 말이 곧 불씨가 됩니다. 불륜은 대부분 그 불씨가 피워낸 작은 온기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대부분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외로움의 위안이지요. 감정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늘 고독입니다. 그 고독이 사람을 흔들고 그 흔들림이 관계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점잖아 보이는 사람, 언제나 웃는 사람일수록 속으로는 외로움이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불륜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느낌이라 말하지요. 문제는 그 느끼는 순간의 온기가 지나가면 더 큰 공허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마음의 겨울은 잠시 녹았다가 이내 더 깊게 얼어붙습니다. 불륜의 첫 번째 특징, 감정보다 고독이 먼저 움직인다는 말. 그건 결국 사람이 자신을 외롭게 만든 세월의 그림자와 마주한 순간입니다. 노년의 불륜, 그 두 번째 얼굴은 비밀보다는
이해를 갈망한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그냥 외도지. 하지만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랑보다 더 절실한 건 이해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이해해주는 이는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공허는 말로 다 못합니다. 한 노신사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렸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더군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동네 서점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가 내 말을 들어줬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 말 속에는 죄책감보다 먼저 스며 있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해받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젊은 시절엔 이해받기보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노년이 되면 인정보다 이해가 전부가 됩니다. 누군가 그럴 수 있지요. 이 한마디 해주는 것, 그게 사랑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밀을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숨기기보다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바람으로 움직입니다. 그 바람이 곧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일수록 거짓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들킬까 두려워하면서도 속으로는 누가 알아주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나를 다르게 봐줬으면. 그 소망이 불륜의 불씨를 지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마음의 결핍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은 건 욕망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의미 있는 존재라는 증거를 찾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이해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외로운 선택을 합니다. 불륜은 숨겨진 관계 같지만 사실은 숨기고 싶지 않은 외로움의 신호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원한 게 아닙니다. 이해를 찾은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년의 불륜은 비밀이 아니라 이해의 갈증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 갈증을 누군가가 채워주는 순간 오랜 세월 묻어둔 감정이 한순간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 번째 특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랑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을 원한다. 다음 흐름에서는 그 마지막 남은 마음의 모양을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노년의 불륜, 그 마지막 특징은 사랑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을 원한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온 세월 속에서 점점 투명해지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집에서는 조용히 비켜서야 하고 자식들은 각자의 세상에 바쁘고 배우자와는 말이 줄어듭니다. 존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존중받는 느낌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때 사람은 누군가의 눈에 다시 보이고 싶어집니다. 이건 욕망이 아니라 존재의 신호입니다. 한 여성 청취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학교, 집안 살림.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가 너무 낯설더군요. 이름도 얼굴도 취미도 다 잊어버린 사람 같았어요. 그러다 동호회에서 한 남자가 요즘 얼굴이 많이 환해지셨네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봐줬다는 게 그저 고마웠어요. 사람은 그렇게 작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사랑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입니다. 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 마음 하나로 다시 살아있는 듯 느껴집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노신사이였습니다. 아내는 늘 나를 꾸짖었습니다. 당신은 예전 같지 않다고, 몸이 무겁다고 잔소리만 늘었죠. 그런데 회사 동료가 은퇴식에 와서 선배님 덕분에 버텼어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 말이 내 인생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에게 오래된 설렘처럼 남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이 바로 노년의 불륜이 가진 세 번째 불씨입니다. 그들은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의미 있고 싶은 것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나라는 이름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누군가의 눈에 비치고 싶어집니다.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확인할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이건 죄의식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고 싶은 존재니까요. 불륜이라는 단어 속에는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근저에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인간적인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단지 도덕으로만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는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싶다 라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고독, 이해, 존재. 이 세 단어가 만들어낸 노년의 그림자. 이 세 가지가 얽히며 만들어내는 인간의 심리 구조, 즉 왜 그들은 멈추지 못하는가. 그 내면의 이유를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의 심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알면서도 멈추지 못할까요? 왜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길을 걷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사랑이나 욕망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존재의 복원 욕구입니다. 한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언젠가 나는 어디 있었을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가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흔들립니다. 불륜은 그 흔들림의 표면일 뿐, 그 밑에는 나를 다시 느끼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한 심리 상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년의 불륜은 미성숙이 아니라 지나치게 성숙했던 인생의 반동입니다. 평생 이성적으로 살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자신의 감정을 눌러온 사람일수록 나이 들어 폭발합니다. 그 억눌린 감정은 누군가의 온기에 닿는 순간 거짓말처럼 깨어납니다. 그때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 깨어나는 느낌이야. 그 착각이 오래갑니다. 그 착각 속에서 사람은 잠시 다시 젊어집니다. 옷차림이 달라지고 눈빛이 살아나고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그건 단지 관계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잠시나마 되찾은 듯한 감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감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의 시선에 의존한 존재감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이 사라지면 자신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한 번 느낀 살아있음의 환상을 다시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환상은 고요하게, 그러나 확실히 사람을 잡아당깁니다. 그 과정에서 이성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고 감정이 다시 젊은 날처럼 앞서갑니다. 그게 바로 노년 불륜의 역설입니다. 젊을 땐 욕망이 이끌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존재감이 이끕니다. 이해를 원했고 존재를 확인받고 싶었지만 결국 그 관계 속에서도 사람은 또다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말과 시선이 사라지는 순간 더 깊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살아왔구나. 이 문장은 아픔이자 깨달음입니다. 사람이란 결국 누군가의 시선 안에서 자신을 확인하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자신만 남습니다. 이 흐름의 끝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를 확인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다음 흐름에서는 그 질문을 따라가며 불륜 뒤에 남는 침묵과 후회, 그리고 그 안에서 얻는 마지막 통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용한 밤입니다. 모든 게 끝난 뒤 남은 건 마음의 울림뿐입니다.
불륜이든 사랑이든 그 끝에는 언제나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 침묵은 두렵고 때로는 고요해서 더 아픕니다. 사람은 결국 그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이건 사랑이었을까? 외로움이었을까? 그 질문들이 늦은 밤의 방 안을 떠돕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사람이 진짜로 찾고 싶었던 건 타인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시선이었다는 걸. 젊을 때는 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살아가지만 나이 들면 결국 자신의 마음을 되돌려받아야 비로소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돌고 돕니다. 누군가는 이미 관계가 끝난 뒤에야 배우자의 존재를 다시 봅니다. 그 사람도 외로웠겠구나. 그 사람도 나처럼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겠지. 그 순간 눈물이 납니다. 그건 후회의 눈물이기도 하고 조용한 이해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잘못이란 대부분 고의보다는 결핍에서 비롯된 흔들림입니다. 누구나 그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어떤 이는 술로 달래고 어떤 이는 일로 묻고 또 어떤 이는 사람의 손을 잡는 방식으로 위로를 구합니다. 그걸 완전히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쁘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삶이란 그렇게 복잡한 겹겹의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깨닫습니다. 노년의 불륜이라는 주제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허전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 허전함을 마주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다른 온길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으면 사람은 계속 같은 길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은 누군가를 그리워하지 않는 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해주는 법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진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 혼자라는 사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아직 결론은 없습니다. 그건 다음 흐름, 마지막 7번째 흐름에서만 천천히 닿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이 질문만 남겨둡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 자신의 마음 속에서 살고 있나요? 밤이 깊습니다. 모든 불빛이 꺼진 뒤에도 사람의 마음은 쉽게 잠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년의 불륜이라는 말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바라봅니다. 고독, 이해, 그리고 존재. 그 세 가지는 결국 모두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사랑을 완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그건 연정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살아있음은 누군가의 눈빛 속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는 걸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나 자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평안입니다. 세월이 우리를 늙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잊은 시간이 우리를 늙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을 바라기보다 내 마음의 따뜻한 자리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곳에 나를 앉히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너는 아직 살아있어. 충분히 잘 버텨왔어. 그 한마디가 다른 어떤 관계보다 깊은 위로가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이해받고 싶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다른 사람의 품에서가 아니라 자기 안의 평화 속에서 달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삶은 잔잔한 빛으로 물듭니다. 불륜은 어쩌면 그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잠시 길을 헤맨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길을 헤맸다는 건 아직 돌아갈 집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께 조용히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존재 자체로 이미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은 자기 마음을 안아주는 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이해할 때 모든 외로움은 끝난다.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의 생각, 그 고요한 마음의 여운을 조용히 품어두시길 바랍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